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계속되신 적 있으신가요?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웃음이 사라진 날들 말이에요. 오늘은 5년 넘게 우울감 속에서 힘들게 지내셨던 70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던 분이 어떻게 일상의 작은 습관들로 조금씩 마음의 빛을 되찾고 다시 웃고 살아갈 힘을 얻으셨는지, 그 따뜻하고 진솔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살이고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손주들도 가끔 보러 오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난 5년간 저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시작은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였어요. 65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서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있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 TV만 보거나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제게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 많아졌어요. 여보, 물 좀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저녁은 뭐 먹어? 하루 종일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제가 가정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시간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남편이 어디가, 언제 와 하면서 눈치를 줬고 제가 외출하면 혼자 밥을 못 먹는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래서 점점 외출을 안 하게 됐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는데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나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뭘 하며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아침 좀 해줘 하면 마지못해 일어나서 대충 식사를 준비했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 뭘 먹어도 그냥 입에 넣고 씹는 것뿐이었어요. 체중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거울을 보면 수척해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고칠 의욕도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게 됐어요. 청소도 며칠에 한 번, 빨래도 쌓일 때까지 미루고 요리도 간단하게 때우는 시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귀찮고 힘들었어요. TV를 보면서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웃긴 장면이 나와도 웃음이 안 나왔고 슬픈 장면에서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으면 편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에 또 깨고, 그러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옷 입고 화장하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이 와도 밝게 대답했어요. 엄마 잘 지내, 걱정 마 하면서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식들도 각자 바쁜데 엄마 우울증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남편도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당신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병원 한번 가봐 하더라고요. 저는 거부했어요. 정신과 가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병자라고 정신과를 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권유하고 딸도 전화해서 엄마 한 번만 가보세요. 진찰만 받아보세요 하길래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날 정말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병원 앞까지 갔다가 돌아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친절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울증이에요. 흔한 병이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어요. 항우울제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약을 먹으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니 꾸준히 드세요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약 먹는 것도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고 밥맛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기력했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약이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다시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께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활동을 늘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해야 하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달라지고 싶어. 도와줘. 남편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고 말해줬어요. 딸도 전화해서 여러 정보를 알려줬어요. 우울증에 좋은 활동들, 생활 습관, 식단 같은 것들을요. 딸이 엄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라고 격려해줬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아침 루틴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기 싫어도 무조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방이 환해지고 기분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아무데도 안 나가지만 그냥 집에서라도 화장을 하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할 수 있어.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침 식사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게 차렸어요. 계란 후라이, 샐러드, 과일, 우유. 색깔이 예쁜 음식들을 접시에 담으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귀찮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손을 잡고 같이 나가자고 해서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걷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햇빛을 쐬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서 30분, 40분씩 걸었어요. 산책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는 걸 보고 꽃이 피는 걸 보고 강아지가 뛰어노는 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 나오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좋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이런 짧은 대화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됐어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이 있다길래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요가를 하고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가보니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가를 하면서 제 몸에 집중하게 됐어요. 호흡하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균형을 잡는데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가는 요가 수업이 저에게는 큰 힐링 타임이 됐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가끔은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웃음이 늘어났어요. 제가 웃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어요. 우울증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중요한데 바나나, 견과류, 생선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씩 먹었어요. 커피는 줄이고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캐모마일 차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자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게는 명상 같았어요. 취미 활동도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걸 떠올려 봤어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완전히 잊고 살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동네 화방에 가서 수채화 도구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뭘 그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얀 종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창밖에 보이는 나무를 그려봤습니다.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리는 동안에는 집중하게 되고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어서 일주일에 3-4번은 그렸어요. 꽃, 풍경, 과일,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그렸습니다.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딸한테 사진을 보내주니까 엄마 진짜 잘 그리시네요. 재능 있으세요 하고 칭찬해줬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여유로 봉사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제가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 좋았던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던 일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동작을 배웠다. 남편이 커피를 타줬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친구들 만나고 싶고 취미 활동도 하고 싶어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해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수면도 신경 썼어요.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을 풀었어요. 핸드폰은 침실 밖에 두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들기 힘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어요. 약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생활 습관이 좋아지니까 약에 덜 의존하게 됐어요. 이렇게 8개월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았고,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엄마 잘하고 계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고 격려해줬고, 남편도 옆에서 응원해줬거든요. 3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웃는 횟수가 늘어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어요. 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물론 가끔 우울한 날도 있어요.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아요. 우울한 날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됐다는 게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병원에 가는 게 두렵지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활동을 늘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10분 산책,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산책 안 나간 날도 많고 우울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저는 남편과 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른 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1년 후 웃고 있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